대통령이 탄 비행기를 공중에서 납치한다?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진행 중인 작전의 한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세계 최강대국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이라면요. 심지어 그 비행기가 국제 영공을 날고 있는 중에도 말이죠.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이것은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현상금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억 원을 걸고 진행 중인 마두로 체포작전. 전용기 압수는 그저 시작일 뿐이죠. CIA와 DEA, 즉 마약 단속국이 설계한 마두로 체포 시나리오 3단계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오퍼레이션 머니 트레일, 즉 돈의 흔적 작전입니다. 주된 목표는 마두로의 재정적 능력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미국은 돈이 없으면 권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마두로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측근들과 재정적 동맹들까지 모두 겨냥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미국 재무부는 마두로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포함한 150개 이상의 기관에 수백 건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들의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결되었고 마두로는 합법적인 자금 조달 경로에 거의 접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심리전입니다. 계좌가 동결되고 경제활동이 차단되면서 마두로는 권력을 잃는 동시에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그의 가족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되면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재로 인한 심각한 경제 불황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생활고와 식량, 의약품 부족은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졌죠. 마두로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 즉 자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며 극심한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 전용기 압수의 군사적, 기술적 디테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재정적 압박이 실제 행동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미국이 국제영공에서 한 국가 원수의 비행기를 요격하고 착륙을 강제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2020년 3월 마두로 소유로 알려진 다소 펠컨 902X 전용기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압수되었습니다. 금과 마약 운송에 사용되던 이 비행기는 플로리다로 인도되었죠. 이는 마두로의 자산이 어디에 있든 미국 법의 손아귀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비행기 수색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닌 심각한 범죄 수사였습니다. 마약과 금괴의 발견은 마두로가 나르코 테러리즘 정권을 운영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더욱 확고히 했죠. 이러한 증거들은 국제적인 형사 기소에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2020년 3월 미국 법무부는 마두로와 고위관리 14명을 공식적으로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코카인 및 무기 밀매, 자금 세탁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죠. 이는 현직 국가 원수를 미국의 형사 사법 시스템의 표적으로 삼는 전례 없는 조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내부 배신자 포섭이 500만 달러의 위력입니다. 경제 제재가 조여오면서 충성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그의 가장 가까운 측근들을 통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정보작전에서 인간 자산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500만 달러라는 현상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두로 측근들의 불만, 탐욕, 혹은 두려움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을, 심지어는 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CIA와 DEA는 정보망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 마두로 내부에서 가장 취약한 인물들을 파악했습니다. 불만을 품은 군고위 관리, 제재로 피해를 본 경제 관료, 심지어는 위협을 느끼는 가족 구성원까지도 포섭 대상이 될 수 있죠. 이들의 목표는 내부 정보 채널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상금의 힘은 단순히 매수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의심을 뿌리는데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죠. 현상금이 발표되면 마두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누가 배신자일까? 이러한 내부적인 불신은 그의 결속력과 권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최후의 체포 시나리오입니다. 모든 노력의 정점이죠.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1989년 파나마 침공 모델, 다른 하나는 특수부대 투입 모델입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마두로를 생포하는 것입니다.
파나마 모델은 수천 명의 병력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를 신속하게 장악하고 정부 시설을 포위하며 목표물을 체포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지만 높은 인명피해와 외교적 긴장이라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말 그대로 양날의 칼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부대의 정밀 타격 작전입니다. 소규모의 특수훈련된 부대가 침투, 체포, 그리고 신속하게 철수하는 방식이죠. 이 시나리오는 속도와 은밀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광범위한 충돌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핵심은 정보와 군사작전 간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내부 배신자로부터 얻은 정보 3단계가 체포작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실패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지역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역시 쉽게 잡힐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강력한 동맹국의 지원을 등에 업은 자신만의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두로의 방어 전략 러시아 용병과 쿠바 경호대입니다. 이는 그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베네수엘라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강화했습니다. 마두로의 개인 경호를 제공하고 현지 군대를 훈련시키며 전략적 금광을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의 존재는 단순히 경호를 넘어 러시아가 미국에게 보내는 명확한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마두로는 쿠바 경호대의 보호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쿠바 보안부대는 정치 지도자 경호에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충성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내부 전복 시도를 막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마두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그너 그룹과 쿠바 경호대 모두의 존재는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미국의 어떤 체포작전이든 이들 병력을 뚫어야만 합니다. 이는 임무의 복잡성과 위험성을 엄청나게 증가시키죠. 과연 강대국들의 간접적인 직접 충돌이 발생할까요?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300과 같은 시스템은 적 전투기와 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는 미국이 어떤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제공권과 전자전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만듭니다. 해외 정예 병력 외에도 마두로는 수십만 명의 충성스러운 지역 민병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상당한 저항 세력을 형성하여 시가전이나 게릴라 공격으로 어떤 침투 작전이든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마두로의 방어 전략은 해외 전문 병력, 현대적인 방공 시스템, 그리고 자국 군대 및 민병대의 충성심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도전이며 미국이 어떤 군사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 결론, 국제법적 논란과 미국의 의지입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죠.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과연 주권 국가에 대해 이처럼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국제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국가 주권 원칙은 최고이지만 보호 책임, 이다. 인도주의적 개입과 같은 선례도 존재하죠. 하지만 미국이 단독으로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기고 기존의 세계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미국이 종종 자국의 이익과 정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행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마두로의 경우 미국은 그를 지역 안보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마약 밀매 독재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체포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마두로는 과연 체포될까요? 답은 예나 아니오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지정학적 체스판이자 수많은 위험과 불확실한 결말이 공존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두로를 향한 미국의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작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미국은 마두로를 체포하는 데 성공할까요? 아니면 그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예측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음 심층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국제적, 내부적 압력은 마두로를 한때 자신감 넘치던 지도자에서 궁지에 몰린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결정은 미국으로부터의 결과는 물론 한때 충성스러웠던 지지자들의 반응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제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정보기관들은 마두로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계좌가 면밀히 감시되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은행들은 미국 제재를 준수하여 표적 인물들의 자산을 동결해야 했습니다. 이는 연쇄 효과를 일으켜 마두로와 그의 측근들이 국제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그들은 은행 시스템 내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금융 채널이 끊기면서 마두로와 그의 정부는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금, 석유, 마약 밀매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나르코 테러리즘 혐의를 강화할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하게 되죠. 벗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비밀 비행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위성과 정찰기들은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며 모든 밀수 비행을 더 큰 증거, 그림의 한 조각으로 만들었죠. 마두로는 자신의 불법 자산을 안전하게 숨길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재정적 고립과 형사 기소는 마두로의 국내외 권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항상 체포될까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올가미는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내부 배신자 포섭의 3단계는 고위 관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종사, 승무원, 공항 직원, 심지어 대통령궁의 하인과 같은 낮은 수준의 정보원들도 미국의 눈과 귀가 될 수 있습니다. 마두로의 이동 일정, 보안 계획, 생활 습관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암호화된 휴대폰부터 데드드롭 장소까지 비밀 채널을 통해 전달됩니다. 정보 전쟁인 셈이죠. 막대한 현상금은 정보뿐만 아니라 불신도 삽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되면 모두가 자신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이는 내부적인 분열을 만듭니다. 마두로는 이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500만 달러를 위해 자신을 팔아넘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내부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확한 정보로 미국 특수부대는 전격적인 기습 작전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침투 경로에서부터 제압 방식까지 가장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까지 연습하여 임무가 완벽하게 수행되고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위성과 무인 항공기를 포함한 현대적인 감시 기술은 마두로를 추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온부터 전화신호까지 모든 흔적이 기록됩니다. 베네수엘라 땅 어느 곳도 미국의 눈으로부터 그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체포작전에서 통신 차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공격과 전파 방해는 마두로의 지휘 및 통제 능력을 방해하여 그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방어 병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카라카스의 거리는 위험한 미로가 될 것입니다. 특수부대는 도시 전투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르고 눈에 띄지 않게 마두로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공지에 몰리면 마두로는 미리 준비된 비상 탈출구를 통해 도주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주 경로는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미국 특수부대는 핵심 지점에서 그를 기다리며 탈출 시도를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으로 만들 것입니다. 체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압된 후 마두로는 두건이 씌워진 채 안전한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동됩니다. 전체 과정은 몇 분 안에 이루어지며 그는 국가 원수에서 국제적인 수감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두로의 체포는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합니다. 러시아와 쿠바는 그들의 동맹이 체포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외교적 조치부터 군사적 대응까지 보복 조치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세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크렘린과 아바나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반응하면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반응하지 않으면 약함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대칭적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 활동을 강화하거나 다른 곳에서 미국의 적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말이죠. 정보전이 발발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쿠바는 자신들의 미디어 채널을 이용해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고 국제법 위반과 주권국가 내정 간섭을 비난할 것입니다. 목표는 글로벌 여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추가적인 무기, 첨단 방공 시스템, 심지어 군사 고문을 제공하여 체포 이후 베네수엘라 정부의 상황 안정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UN 안전보장위 사회는 외교적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미국을 지지하는 어떠한 결의안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는 국제법 및 외교 시스템에 대한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은 미국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에너지 또는 통신 시스템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는 추적하기 어렵고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회색지대 보복의 한 형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개입 역사를 경험했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부터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워싱턴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위기와 강대국들 간의 긴장 고조는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가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하여 여러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그 영향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마두로 추적작전의 결말은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국제관계와 미래 개입 작전의 선례를 재정립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이야기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두로 체포작전은 정치, 정보, 법률, 윤리가 뒤섞인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강대국이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했을 때의 힘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마두로가 체포되든 안 되든 국제범죄 네트워크와 독재 정권에 대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며 새로운 목표와 방법을 찾아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현대 세계는 끊임없는 전쟁터이며 분쟁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정보작전, 사이버 전쟁, 경제적 압박이라는 그림자 속에서도 벌어집니다. 마두로 이야기는 이 거대한 그림의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려면 공개된 것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야기는 종종 그림자 속, 권력의 회랑,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비밀 결정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정보 및 군사 세계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와 심층 분석을 계속 탐험해보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허구보다 훨씬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사 및 첩보 주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